네, 정치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하태경입니다. 일단 좀 뜨거운 현안이 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이 이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에?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이거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상 합의안이 이 당내에서 파기됐다고 봐야죠.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때 의총의 절반 과반도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시간에 이제 당선자가 제시였고 해운대에 오셔가지고 같이 있었거든요. 당선자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도 내용을 오후에 이제 그 당일 오후부터 이제 내용을 파악했는데 그 이번에 합의한 내용이 지금 뭐 안철수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심지어 당선인 측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의총을 다시 열어서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 그러면 당원 당규상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의총의 의결이 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의총에서 결정한 걸 최고위에서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당원 당규상? 최고위에서는 의견을 낼 수가 있죠.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의총을 다시 열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충분히 내부 논의를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 법안이 올라오면 도저히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인터뷰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그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거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확인해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너무 급박하게 열려가지고 의원총회가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총을 다시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총을 다시 열 거다. 혹시 그러면 의총 소집한다는 혹시 통보는 받으신 게 아직은 없죠? 오늘 최고위 열고 하면 이제 논의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 합의안을 막아내지 못하면 본인의 입지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까지 연결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당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다. 재협상에 대한 언급을 했고 재협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수정하라는 거죠. 특히 이제 공직자 그리고 선거범죄 이 부분이 경찰로 넘어간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일 겁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고 그다음에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했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공직자 제대로 수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고위공직자 빼내가지고 지금 고위공직자들한테 거의 면죄부를 주고 있고 또 그 외 공직자들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의원실 같으면 저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은. 그럼 이 문제가 다 사실 저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수사하는 보좌관, 비서관 수사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빼내가지고 경찰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히 공직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는 공직자 직권 남용으로 세게 다 이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부 공직자는 검찰이 하고 내 정부 공직자는 검찰이 하면 안 된다.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고 만약에 이게 우리 당의 동의로 통과가 된다면은 윤 당선자의 도덕적
그런 정통성을 완전히 허무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재검토 입장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거기에는 강하게 녹아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 권성동 대표도 사후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당선인한테 예, 그날 그 국회의장과 양 원내대표 협상하는 과정에 그 시간대에 당선자를 저랑 같이 있었어요. 예. 예, 부산에서 같이 있었고 그래서 협상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당선자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네. 그럼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예.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의원님이 같이 계셨으면 사후 보고 받을 때도 혹시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점심 먹고 헤어졌고 그 다음이고 아마 점심시간 이후에 사후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쪽으로 최소한 이건 수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전에 진성준 의원이 선거범죄 지금 경찰이 잘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많은 경우 1차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2차 수사를 검찰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기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수사하고 만약에 선거범죄까지도 만약 경찰로 넘기면은 이건 뭐 정치인들은 쉽게 뭐 잘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이 야합이라고 욕 들어도 싼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래서 아까 이제 만약에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이걸 파기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원안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저희들은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뭐 가급적 타협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 점은 평가하고 싶은데 이번 사안은 국가 기틀을 재구성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하고 국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때문에 그 많은 국민들이 특히 공직자 선거범죄가 경찰에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에서 그렇게 민주당이 강행을 한다면 뭐 국민들과 함께 싸워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심판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파기라면 그건 협치를 국민의힘이 깨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에 협조할 필요도 없다. 물론 용어는 이렇게 안 썼습니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아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협치도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협치를 해야지 국민들이 반대하는 협치를 하는 것은 그 야합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건 국회 전체가 사실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의장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동의한 우리 당도 책임이 크지만 이 정말 국민들이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장이 중지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의원님 상당히 입장이 강경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있잖아요. 오늘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불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낭만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게 되면 별로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국민들 보기에 뭐 흠 없는 사람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흠잡을 게 없으니까 뭐 자료 제출 안 한다. 지금 정세균, 이낙연 총리 때보다 한 4-5배 많은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민주당이. 요구건이? 자료 제출 요구건이. 그러니까 도저히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요구를 해서 그걸 안 들어준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지금 입장이 너무 갈리는데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은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김앤장하고 계약서 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을 하던데요. 총 건수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총 건수를 제가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팩트 체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다 정당이 하던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손질이 안 되나요?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개인정보 관련된 게 큽니다. 개인정보가 있는 건 거부할 수 있게 법으로 돼 있고 또 개인정보 있는데도 다 내라고 하면 또 다른 국민적인 그런 뭐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행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기들이 한 거 이상으로 뭐 3-4배 이상 이렇게 요구한 건 과도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른 건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 징계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현직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는 게 아주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리위원회가 뭐 현명한 결정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그리고 구체적인 뭐 기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윤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윤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요? 예,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건 윤리위원장 모셔가지고 여쭤보시죠. 저도 거기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제 그 일부 언론은 그 이준석 대표 이제 팽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 내놓는 언론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 앞두고 그렇게 무모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좀 사인 교환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근데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사실은 경찰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건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아하.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이고 저는 아마 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사 뒤에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도 안 나오는데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선우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죠.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한데요. 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